우울증 벗어나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항우울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항우울제가 한 거의 20가지 이상 되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항우울제들이 있고, 근데 그 항우울제는 절대로 중독되는 약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습관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준 대로만, 처방한 대로만 드시면 아주 안전한 약이죠.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여러 가지 약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약이 그래도 항우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임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있는 항우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 약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어떤 것들, 주로 세로토닌을 더 자극해서 올라가게 만드는 약, 노에프네프린 쪽 약, 뭐 멜라토닌을 더 관련하는 약들,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효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주로 잘 나타나는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쓸 뿐이지 이 약을 먹어야만 된다라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우울증이든지 거의 대부분의 항우울제가 비슷한 효과를 들거든요. 그 두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무슨 어떤 물질이 되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부작용과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잘 자냐, 뭐 덜 자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신체 통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소위 증상의 모습으로 좀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뭐 그 어떤 약을 먹더라도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려요. 보통은 한 달 정도 보거든요. 한 달 정도 드셔야 효과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심지어 2달 정도 지나서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 한두 달 정도를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울증 약이 물론 먹자마자 효과 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며칠만 먹어도 뭐 한 번 먹었는데 좋아졌다는 건 참 드물지만 어쨌든 한 2, 3일 내에 효과가 나오고 좀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2, 3일 동안 뭐 처음에 이게 거의 효과 날 때까지 2주, 3주, 4주 뭐 2달 이렇게 한 달 이상 이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인 약들을 먼저 같이 쓰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진정제 같은 걸 쓴다든지, 불안이 너무 심하면 항불안제 같은 걸 같이 쓴다든지, 기분 안정제 같은 걸 써서 기분의 안정을 시킨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항우울제 자체 효과는 그래도 상당히 한 달 정도는 기다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고 금방 뭐 한 며칠 이내에 효과 없어, 나는 약 먹어봐야 소용없어, 그 다음에 또 약 먹으면 확실히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납니다. 부작용이 난다고 하는 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있으면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이런 부작용 가지고 나 약을 먹을 수가 없어 하고 그냥 병원에서 얘기도 하지 않고 나는 약이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약을 끊어버리거든요. 난 정신과 약을 먹지 못하겠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미 항우울제만 해도 벌써 20가지 이상의 옵션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먹어봤던 약, 그것도 한 달 정도 먹어야 효과가 나는 약을 드시자마자 뭐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끊어버리시고, 나는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는 사람이야, 내 병은 우울증이 아닌가 봐, 나는 약으로 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정말 오도될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그 약에 대한 모든 문제점들을 의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또 힘들고 당장 그러면 뭐 전화를 하든지 다시 약속하고 다시 찾아가든지, 뭐 약속이 뭐 2주 한 달 후에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면 다시 가서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부작용인지 아니면 그 약을 먹고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다려볼 수 없는 상태다, 내가 너무 부작용이 심했다, 이 부작용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계통의 항우울제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지만 그 의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나오면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아요, 며칠 더 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 드실 거를 권면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는 게 좋죠. 되게 부작용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집니다. 내가 또 적응도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나온 항우울제들은 굉장히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들이에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약들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좀 기다려보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신다고 하면 틀림없이 잘 견디시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달 정도는 기다려보자. 항우울제를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전에 너무 힘드시면 바꾸자고 얘기해보고,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한 달을 먹어봤는데 효과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는 또 내가 또 필요한 대로 다른 선택을 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정 내리지 마시고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치료한 다음에 결정하시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